지난 6일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재명의 재판 방탄에 희생양이 돼갖고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참, 이 판사들까지도 대법원장의 자리가 정쟁의 희생물이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개탄하는 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후임 대법원장을 가급적이면 조기에 임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후보자를. 지금 어떻게 되어갈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이제 제일 존경하는 분은 그 홍성면입니다. 예. 승리할 때요, 예. 홍성면. 예. 이분을 제가 이제 그 대학원 때부터 이분 잘 알아요. 워낙에 논문도 많이 쓰시고요. 예. 판사하면서 그 판례 연구 모임을 이끌고 있어요. 예. 거기에 한 800명 됩니다, 회원이. 아주 그 행정법이나 민법 실력이 뛰어난, 그래서 별명이 이제 거의 뭐 걸어다니는 판례집. 예. 걸어다니는 판례집. 뭐 이분이 홍성면인데, 아주 뭐 탁월한 모양이 돼요. 학력고사는 이제 그 340만점에 339점 맞는데요. 1등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수석이죠. 수석. 그때 여자 수석은 334점이에요. 예. 그게 민유숙 대법관이에요. 이번에 그렇군요. 퇴임하는 민유숙이하고 모든 게 동기입니다. 그렇군요. 판사 동기 모든 게. 그 민유숙 대법관이 334점 맞고 여자 수석이에요. 근데 339점이면 5점 차이 나잖아요. 예. 야. 근데 한 문제 딱 틀리는데 영어를 하나 틀린 거예요. 영어 틀리는데 아버지가 영어 교사입니다. 아버지가 영어 교사인데 영어 한 문제 틀려서 339점으로 수석했고요. 그 다음에 사법연수원도 수석 졸업했어요. 그리고 워낙에 논문이 보면 탁월합니다. 제가 이제 신림동 강의할 때 그분 논문도 엄청 소개했고, 저도 제가 대학 교수를 하고 서울대에서 제가 이제 석사 박사까지 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홍성면을 잘 알아요. 근데 이번에 변협에서도 존경이가 추천을 다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보세요. 홍성면 2022년 9월에 그 김재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변협에 청구를 받았는데 심사에 부동의했다. 그 다음에 2023년 1월 때 헌재 재판 후보로도 청구를 했는데 부동의했다. 지금 이게 이분이 두 번이나 고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뭐 처가 문제는 없죠. 이 판검사들 보면 처가 쪽이 문제더라고요. 이분이 큰 결함이 있어가지고 뭐 고사한 걸로는 안 보이고요. 정말 이제 자기는 이제 진짜 학문이나 뭐 공부에 뜻일 수도 있는 거고요. 모르겠어요. 이게 고사한 이유는 크게 뭐 판사하면서 결함이 있을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정치 풍토 있잖아요. 완전히 뭐 사돈 팔조까지 털고 애들 뭐 부인 다투니까 근데 이게 그럴 수도 있죠. 욕심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여기 왜 부동의를 두 번 했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그렇게 기사가 나 있습니다. 그래요. 따라서 저는 홍성면 참 이게 좋은 분인데 또 이게 자기가 뭐 공직 평양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잖아요. 여기 출연하시는 여상원 변호사도 이 홍 부장 판사 서울고법 이분을 제일 우수하게 알더라고요. 같이 뭐 지금 이게 근무해봐서 하는데 800명 회원인데 네. 지금도 서울고법부장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 뭐 행정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요. 그다음에 민사나 뭐 형사도 걸어다니는 판례집이라니까요. 네. 이분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공직보다는 자기는 뭐 학문이나 모르겠어요. 그 또 큰 모임을 이끌고 있으니 하여튼 좋은데 어떤지 이번에 수락할지. 근데 뭐 이균용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 자식한테 1,000만 원 보낸 거 정리세 안 냈니? 뭐 이게 처가댁의 재산 그 누락할 이유가 없잖아, 비상장. 예. 어차피 액면가로 신고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국회의원들은 다 재산 신고 똑바로 했습니까? 이런 게 풍토니까 이제 고사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고사하는. 예.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오석주는 지금 대법관이잖아요. 대법관이죠. 대법관을 이렇게 다시 올리는 게 현직 대법관이기 때문에 그때 청문할 때 논란 좀 여러 개 많았잖아요. 그분들에게 거론되고 있고요. 조의대 이분은 이제 그 57년생이에요. 예. 57년 아마 6월 6일생으로 돼 있을 겁니다. 66세네요. 대법 원장의 정년이 70이거든요. 4년 하고 물러나야겠네. 근데 공무원법에 보면요. 공무원법에 보면 이게 6월달 이전에 생일이 되는 사람은 6월 31일에 퇴직하고요. 예. 7월달부터 이게 12월 31일까지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조일의 이분은 이제 만약에 대법원장이 되면 57년 6월 6일생이거든요.
그럼 이게 2027년 6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2027년 5월 8일인가 뭐 9일 때 겁니다. 9일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2달쯤 있다가 퇴임해버려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대법원장을 2번 지명한다는 기사는 오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자가 잘못 쓴 거예요. 네.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생년월일 법까지 다 확인해 본 거예요. 2번 지명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없죠. 예. 그러니까 조이드는 이제 4년밖에 못하는 이런 게 결함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이게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이종석 있잖아요. 예, 지금 이분 훌륭하거든요. 현재 재판관. 현재 재판관인데 훌륭한 모양이죠.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분은 이게 뭐 거의 결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현재 재판관 될 때도. 예, 그럼 청문회도 명분이 없고요. 예. 아주 이게 또 실력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제 개인 생각인데 이런 게 분들 퇴임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종석 헌법재판관 이런 분에게 차라리 대법원장 지명하면 뭐 6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또 이분이 보수 판결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예. 설마 이게 민주당이 뭐 판결 가지고 시비 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미 청문회를 한번 했단 말이에요. 다 걸렸단 말이죠. 따라서 저는 뭐 여러 명 후보 중에는 뭐 이런 네 분 제가 언급한 이런 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용산 쪽에서는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헌재 소장으로서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헌재 재판관이니까 헌재 소장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 문제는 홍익표도 얘기를 했지만 이균용 같은 사람을 계속 추천을 하면 제2, 제3의 낙마도 불사하겠다. 그러니까 이균용이가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 정도 뭐 훌륭한 인품과 경력을 가진 사람인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은 다 낙마시켜버리겠다. 그러니까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을 지명해라. 뭐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재명의 재판을 어떻게든 끌어가겠다. 끌어가지고 대선까지 별 문제 없이 이렇게 그런 생각 아닙니까? 여기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두 가지인 게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이균용 후보자가 제일 공약이 신속한 재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재명하고는 안 맞죠. 그러니까 그 저는 한 번 정도는 이게 더 부결시킬 수 있는 게요. 예. 제일 중요한 게 그 판사 인사권입니다. 판사 인사는 이제 2월달에 합니다. 판사 인사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1월 1일 날 이제 그 1월 달에 그 안철상하고요. 민유숙이 나가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참이 누구냐? 그 다음에 고참이 이제 김선수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항상 그 명수 위에 선수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옛날부터. 예. 김명수는 좌파 쪽에 가면 이게 겁이 낮아요. 그렇죠. 좌파 쪽에 가면 이게 뭐 겁이 많이 났습니다. 대법원장을 하지만. 예. 그러면 이게 진짜 김선수는 대부입니다. 예. 우리 좌파 변호사의 대부. 왜 그게 대부냐? 오랫동안 이게 민변 회장을 해온 거예요. 예. 민변 회장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민변 회장이. 그러니까 이제 그 민변이 그 한 20% 정도 되는 우리 좌파 변호사들 단체 아닙니까? 거기에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게 김선수입니다. 특히 김선수는 그 분이 모셨던 사람이 조영래 변호사 아닙니까? 그 조영래 변호사가 좌파 진보 쪽에서는 아주 우상 같은 사람 아닙니까? 또 변호사로서도 훌륭한 일을 많이 했었고 그 밑에서 이른바 우리 속된 말로 새끼 변호사 하던 사람이에요. 김선수가. 그러니까 그 맥이 뭐 그냥 확실하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김선수가 2월 달에 판사 인사를 주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김상환 법원의 행정처장 이 사람이 판을 짤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네. 그러면 이건 김명수가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김명수의 최측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재명 재판부에는 전부 그 좌파 판사들 있잖아. 이쪽을 다 바꾸든지 유임시키겠죠. 바꿀 이유도 없어요. 지금 그냥 유임시키면 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김동연. 강규태 34부의 강규태 선거법은요. 예.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아니 일주일에 2번 해도 시원찮은데 2주에 한 번씩 하면서 연계해주고 있는 게 강규태잖아. 너 원래 바꿔야 되는데 너 1, 2년 더 해. 끌어. 그다음에 김동연이 잘하고 있어. 준비 절차만 6개월 끌었어. 그러고는 이번에 첫 개를 했다니까. 1시간 20분 딱 하고 이재명이는 본회의 참석을 했더만 몸이 아파서 거기 재판 못 받겠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김동연 33부 대장도 이게 뭘 했냐? 뭘 했냐면 이게 앞으로 국회 일정을 고려해서 재판 잡겠습니다.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국회 일정을 고려해서 잡으면 아니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일반인들도 재판할 때 직장생활 고려해서 잡냐? 국회의원이 국회가 직업이에요. 1년에 한 3분의 1은 국회에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 국회에 있죠. 그러면 이게 국회 일정이 다 있는데 예. 그럼 재판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매일매일 해도 이게 20만 쪽이에요. 정인이 300명이 넘어. 매일매일 해도 이게 2년 걸리는데 예. 그냥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김 선수가 대법원장 대행이 되면 그러면 이게 완전히 이재명 재판부에는 좌파들로 이게 일색으로 앉힌단 말이에요. 영장도 그렇고 이걸 민주당은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게 윤 대통령은 빨리 한두 달 내에 진짜 제대로 된 대법원장을 어떻게든 통과시켜서 인사권을 가져와야지. 다 바꿔야지. 지금 이게 지금 심각한 사법농단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좀 철저히 해서 뭐 처가 쪽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 사람, 그리고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평가가 좋아버리면, 여론이 평가가 좋으면은 아무리 야당이라도 그냥 또 두 번째까지 이렇게 낙마를 시키기는 좀 여러 가지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좋은 대법관 후보를 골라가지고 흠결이 없는 사람, 뭐 판결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면 할 말이 없는 거고, 그렇게 좀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김동연 부장판사 대장동 재판 맡은 사람, 아니 그런데 아니 정진상이하고 이재명이하고 포옹을 하도록 허락한 것은 무슨 행위입니까? 밖에 나가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정진상이가 보석으로 풀려나와 있잖아요. 근데 왜 재판장에서 하냐고. 자기들끼리 나가서 포옹을 하든 무슨 악수를 하든 그 관계. 그러니까 이 김동연 부장판사 이 사람도 좀 유창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뭐 그게 그 보석 조건에요. 네. 접촉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도 그게 포옹하는 게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판사한테 허가를 해달라. 포옹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한 거죠. 근데 이거는 한마디로 제가 방송마다 떠들지만 이거는 이제 그 묵시적인 증거인멸 교사라고 저는 봐요. 묵시적으로 내가 한번 이게 꼭 껴안아 줌으로써 절대 입을 다물어라. 그렇죠. 나는 이게 너를 무한 신뢰하니까 너 이게 고초도 많이 겪고 앞으로 할 텐데 몇 년만 더 참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너를 진짜 믿는다. 예. 이렇게 줘가지고 입을 다물게 하는 이런 신뢰를 보여주는 거고요. 예. 이걸 이게 또 법정에서 하면요. 뭐 오히려 이게 더 뉴스가 되니까 더 그 연기 효과 크잖아요. 그러니까요. 연기 효과 예. 크고요. 저는 이거는 이제 그 판사가요. 결국 다른 판사의 권한을 침해한 거예요. 다른 판사가 이제 그 보석 조건 중에 그걸 달아놨단 말이에요. 접촉을 하지 말게. 네. 근데 왜 그걸 허가해 줍니까? 그러면 이게 판사가 법정에서 그 꼭 껴안는 거는 부적절한 행위고 보석 조건에도 이게 위배이 되니까 하지 마십시오. 네. 이래야 되잖아. 근데 판사가 지금 할래요? 끝나고 할래요? 이래서 끝나고 할게요. 이게 뭡니까 이게? 완전히 그 판사가 그러면 이게 그날 또 유동규 씨는 딴 데 재판하고 있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동규는 그렇게 배신자라고 욕을 하고 정지상이는 이렇게 신뢰를 하는데 근데 유동규하고 정지상이가 매일 붙어 있었다니까? 정지상이가 관우고 유동규가 장비잖아요. 네. 매일 룸살롱에서 술 얻어먹은 게 수백 번인데 아니 그렇게 둘이 다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왜 정지상이는 마치 이게 제한 없이 그냥 억울하게 갇힌 것처럼 이렇게 하고 유동규는 그렇게 공격하고 정말 이재명이 저는 볼 때 이게 정지상하고 유동규에 대한 태도 있잖아요. 예. 이게 너무 다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얘기와는 좀 다르게 지금 헌재 소장도 유남석 소장인데 다음 달 10일 날 퇴임을 합니다. 그러면 조만간 후임 헌재 소장을 지명을 해야 하는데 헌재 소장은 헌재 재판관 중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재 재판관을 보면은 이종석, 이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국힘의 전신이죠. 그리고 바른미래당 추천한 재판관이 이영진, 이 두 분이 좀 보수적인 중도고, 나머지는 문재인이가 문영배, 이미선, 김명수가 이은혜, 김영수, 정정미, 민주당이 김기영, 나머지 6명은 문재인, 김명수, 민주당에서 지금 지명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종석이나 이영진 두 분 중에 한 사람을 하든가 아니면은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재 소장을 같이 임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또 헌재 소장까지 입맛에 안 맞다고 또 비토를 하려나요? 근데 아까 제가 이종석 재판관이 훌륭한 분이라 했잖아요. 예. 근데 이분이 헌재 소장을 하면 안 돼요. 제가 그 대법원장감으로 추천했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관행이란 게 있어요. 관행이란 게 헌법재판관을 소장시키면 자녀 임기만 하는 게 관행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거는 그렇군요. 이게 뭐 노무현 때도 그랬고 관행이. 그럼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종석 재판관 1년 남았어요. 그러면 안 이번에 되겠네요. 재판관 소장시켜봤자 1년 하면 물러나야 됩니다. 아, 이거는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따라서 저는 오히려 이분이 대법원장 오면 6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새로 정말 이게 자유파 가치에 투철한 새로 훌륭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을 새로 임명하면서 소장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것도 6년 하거든요. 아까 이렇게 얘기한 되는 거예요. 홍승면 부장판사 그분을 그런 헌재 소장으로 이렇게 딱 보내면 그렇죠. 되겠네요. 본인이 근데 두 번이나 고사하니까. 아니, 소장은 답답하지. 또 다르죠. 왜냐면 그러니까 청문 검정 동의서를 안 낸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사정이 뭔지 모르게 좀 설득을 해봐야 되겠죠. 예. 만약에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걸 삼고초려합니다. 상고초려를 삼고초려해서 홍성면 만나서 어떻게든 좀 맡아주시오. 예. 결함이 없다면 예.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헌재 소장이든 대법원장이든 유능한 분에게 모시고 와야죠. 그렇게 새로 뽑는 게 맞아요. 어쨌든 이재명이도 헌재 소장까지 비토를 해갖고 아주 사법부 전체를 이렇게 공백 상태로 몰고 가지는 않겠죠. 자기도 내년 총선이 있는데 그랬다가는 국민들이 새멍덩이 들고 나서리라고 생각할 거 아닌가. 제가 보기에 그거는 이성적인 판단이고 예. 지금 이게 민주당은 이성을 상실했다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중앙일보인가 보도를 보니까 헌재 소장까지도 이재명의 지금 질주로 봐서는 비토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민주당은요 개딸이 지배하는 개딸 전체주의 정당이기 때문에 예. 개딸이 야 부결해, 예. 개딸이 부결해. 그러면 이게 의원들이 어떻게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다하게 부결시킬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있다. 이제까지 행태를 보면 자꾸 이게 기존에 분석하는 상식, 이성을 가지고 민주당을 분석하면 안 돼요. 지금 이게 민주당은 완전히 뭐 개딸이 지배하는 이런 게 1인 지배 정당 민주당이 아니다. 이래 보면 돼요. 만약 헌재 소장까지 낙마를 시키고 비토를 했다가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완전히 제가 볼 때는 박살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없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또 현명하거든요.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